삶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대화 중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흔들었을 때, 또는 내 감정이 폭발할 뻔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일은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서로의 반응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 즉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다.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더욱 강하게 압도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는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라는 철학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욕주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절제나 금지된 것들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그러나 이 철학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침묵 위 미덕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단순히 말하지 않음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침묵 속에 담겨있는 전략적, 심리적인 의미는 때로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금욕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침묵은 단순히 소리나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안정, 감정의 통제,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의도적으로 반응할 때 그 순간 침묵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외부 세계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침묵은 또한 우리가 외부의 압박과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더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실 금욕주의자들은 이러한 침묵을 단순히 피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다. 그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웠다. 그들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와 사용할 때를 구분하는 기술이었다.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 침묵의 미덕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흘러가는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이 흐르는 그 사이에도 많은 것이 침묵 속에 숨어 있다. 우리가 듣지 않는 또는 듣기 어려운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진정성과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침묵하는 순간 그 의도가 무엇일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혹은 그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가르쳐준다.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점차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린다. 하지만 이 철학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을 통한 내면의 평화와 집중이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 우리는 그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주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으며 좀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침묵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침묵의 힘은 단순히 말하지 않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의도와 목적을 지닌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거나 반응을 자제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사람들이 나를 자극할 때 내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들은 내 생각이나 의도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상상이 떠오르고
그들은 점차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나는 나만의 통제권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금욕주의는 또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세상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금욕주의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일상에서 겪는 모든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었다. 그들의 철학은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욕주의의 침묵은 단순히 외부와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겪는 갈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는 종종 내면에서 스스로와의 대화에 휘둘리고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불안해지곤 한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더 명확하고 차분한 상태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침묵의 힘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침묵의 순간을 만들며 내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침묵을 의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더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단지 감정을 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상황을 읽고 스스로를 정리하며 그 순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묵은 소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북받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침묵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전략적 도구가 된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그 후에는 더 신중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다. 감정에 휘둘려서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침묵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침묵이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어떤 형태의 요청이나 답답함 혹은 내적인 고민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읽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의 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침묵을 통해 내면을 정리하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은 자기 통제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자기 통제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금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침묵은 외적인 자극이나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내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감정을 자극한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우리가 그 자극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기력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묵은 의도적인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깊은 성찰과 전략이 깔려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 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침묵은 단지 외부의 소리나 말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하며 내면의 소리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침묵을 실천하게 되면
그 자체로 내면의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가 외부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압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삶의 복잡함과 혼란 속에서 침묵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방향을 비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침묵은 이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우리는 시끄럽고 혼잡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침묵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찾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큰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침묵의 미덕은 단지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침묵을 통해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파된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열어준다. 그렇다면 이 침묵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순간 침묵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혼잡한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세상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침묵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는 것이다. 침묵의 실천은 단순히 내면의 평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대화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침묵은 또한 갈등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즉각적인 반응은 종종 감정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게 하지만 침묵을 유지하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혼잡함 속에서 항상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받고 때로는 그 반응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침묵은 그 반응을 미루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외부 요인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보호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묵을 통한 자기 통제는 직장 내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을 경험한다.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혹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갈등을 피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침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침묵을 선택하면 감정을 잠시 가라앉히고 상황을 좀 더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자기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침묵은 일종의 내면의 훈련이 된다. 우리가 각자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외부 세계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다 강한 정신력과 자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나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하고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자기 통제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침묵을 실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지 않고 외부 자극에만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침묵의 순간은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을 제공한다. 이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된다. 내면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침묵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침묵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주는 기회가 된다.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면 그 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더 신중하고 의미 있는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을 지킬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이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하고 그 외에는 침묵을 통해 깊은 이해와 존중을 전달한다. 침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 맺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직장 내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 말보다 침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신뢰와 존중을 쌓을 수 있다. 침묵의 가치는 그 자체로 큰 교훈을 제공하며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